잠시 눈을 감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두각 모자를 쓴 모습? 당연하죠. 조끼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 물론이죠.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은 키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아는 달인이었죠. 그는 이미지가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선전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대에 이미 그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07년, 나폴레옹 드디어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것도 토끼와 함께 말이죠. 성대한 토끼 사냥만큼 제격인 게 또 있을까요?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살이 오른 토끼 수백 마리가 공수되었죠. 주 요리가 아주 재빠르게 도망다니는 뷔페라고 할까요? 드디어 무대가 마련되고 사냥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끼들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완만한 구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포도밭, 멀리서 들려오는 경쾌한 아코디언 소리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프랑스 시골 마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목가적인 풍경 한가운데서 성대한 사냥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냥복을 갖춰 입고 위풍당당한 기백을 뽐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다른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따라주는 와인잔을 받아드는 그의 모습에서는 세상을 손에 쥔 황제의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자, 이제 토끼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백 마리의 토실토실하고 귀여운 토끼들이 이 특별한 사냥 행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토끼를 풀어주고 사냥 개들을 풀고 나폴레옹과 그의 수행원들이 손쉽게 사냥을 즐기는 것이죠. 하지만 토끼들은 이 거대한 연극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우리가 열리고 첫 번째 토끼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토끼 부대에는 이상한 반항심이 감돌았습니다. 잠깐만요. 계획이 없던 건데요. 토끼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는 대신 돌진했습니다. 털 뭉치로 이루어진 쓰나미처럼 나폴레옹을 향해 몰려갔습니다. 사냥개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겁에 질려 낑낑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귀족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위풍당당하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 말입니다. 잠시 잊어버리세요.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은 숲속 작은 동물들에게서 꽁무니를 빼는 전혀 새로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별주부전 속 자라를 피해 달아나는 토끼 마냥 말이죠. 황제는 뒷걸음질치며 얼굴에 경악과 당혹감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수행원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했습니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 갑자기 호랑이가 튀어나온 듯 당황한 모습이었죠. 위풍당당한 장군들은 마치 제사상에 놓인 북어포라도 쫓는 듯 예복용 검으로 토끼들을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한때 우아함이 넘치던 사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흥겨운 농악놀이판에 갑자기 벌떼가 들이닥친 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토끼떼가 사냥꾼들을 에워쌌습니다. 코끝으로 사냥꾼들의 발꿈치를 찌르고 망토 아래로 파고들며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사냥 계획이 웃음 100배 슬랩스틱 코미디로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토끼는 장군의 등에 뛰어올라 가발에 매달렸습니다. 또 다른 토끼는 다과상으로 달려가 페스트리를 흩뿌리고 펀치볼을 엎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저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회자되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Breaking news. 퇴각! 퇴각! 나폴레옹은 체면이 구겨졌지만 용맹한 토끼 부대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마차에 도착하여 토끼 털을 털어내고 경계했습니다. 투덜거리며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람. 내 다시는 토끼 사냥은 안 한다. 마차들은 시골길을 질주했고 귀족들은 토끼 털을 털어냈습니다. 계속 가. 뒤돌아보지 마. 토끼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털 달린 참사 소식은 마치 산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권력의 복도에서 사람들은 토끼떼에게 패배했다는 소문을 수군거렸고 웃음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 사나이가 손뭉치 같은 토끼떼의 꽁무니를 뺀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역사학자들은 토끼들의 공격이 수세기에 걸친 인간의 억압에 맞선 털 짐승들의 의도적인 반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끼들은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냥에서 살아남은 전사들의 후손이며 억압자들에게 맞서 싸우려는 본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는 아무리 귀엽고 털이 복슬복슬해도 복잡한 군사작전을 펼칠 만큼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토끼 반란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결국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육된 토끼들을 기억하시나요? 통통하고 아마 잡히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선택된 그 토끼들 말입니다. 글쎄, 누군가 그들의 번식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리고 사냥개들이 풀려났을 때 토끼들은 위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웃지 못할 나폴렁다운 사건이라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죠. 공식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토끼떼에 쫓기는 나폴렁의 모습, 생생한 스케치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1007년 그 유명한 대토끼 사냥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역사가 부끄러운 과거를 먼지 밑에 숨겨버린 것 같습니다.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폴렁의 토끼 소동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조용한 속삭임과 의미심장한 눈짓으로 세대를 거쳐 은밀하게 전해졌죠. 마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너무나 놀랍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나폴레옹의 후손들이 모인 화려한 궁궐 연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반짝이는 눈으로 황제의 웃지 못할 토끼 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내놓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 앞에서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법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문서의 미스터리. 일부 역사학자들은 공식 문서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더욱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바로 은폐입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이미지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기에 그 사건으로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천하의 나폴레옹이 귀여운 토끼떼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지키기 위해 그 사건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졌고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굴욕을 알고 있는 자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황제와 토끼. 다시 살펴보는 유산. 한쪽은 작고 복슬복슬한 토끼, 다른 한쪽은 역사의 거인 나폴레옹. 이 기묘한 역사적 사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건이 나폴레옹의 유산에 먹칠을 하고 그를 만대에 걸쳐 조롱거리로 만드는 걸까요? 마치 조선시대의 임금님 귀신 이야기처럼요? 아니면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 나폴레옹조차도 운명의 장난, 아니 토끼 한 마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는 부족하죠. 나폴레옹은 비범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약점과 두려움을 가진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유머, 그리고 오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레옹과 토끼 이야기는 마치 별주부전처럼 오만에 대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영웅이었지만 결국 하찮은 토끼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만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찍찍거리는 털 짐승들이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의 토끼 사냥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입니다. 이는 엄숙하고 진지한 역사 속에서도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끼떼에게 쫓기는 나폴레옹의 모습은 역사 이면에 숨겨진 우스꽝스러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처럼 말이죠. 섹션 3. 터무니없는 사건들의 기록, 당당한 승리의 발걸음. 여러분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날짜, 전쟁, 그리고 정치적 음모에 압도될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토끼들을 기억하세요. 감히 맞섰던 그들의 용기,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결의,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폴레옹을 상대로 거둔 그들의 승리를 기억하세요. 아무리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더라도 약간의 행운과 적절한 혼돈, 마치 조선시대 궁궐을 뒤집어 놓았던 장희빈처럼 말이죠. 그리고 잘 놓여진 한 번의 도약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토끼들이 보여줍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처럼 말이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속 어딘가에서 토끼들은 나폴레옹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던 그 날의 전설을 여전히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전래동화처럼 말이죠.